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기리 농장에서 식물 컨설팅과 직원 교육 그리고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김성실 실장이라고 합니다. 개발로 인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터전에 반이 완전히 헐값이 없어진 거예요. 거기에서 기존 해오던 경제적인 활동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은 너무 크게 했었던 그런 농장들의 규모를 축소를 하면서 사이즈가 작아진 공간에서 고부 가치를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근데 우리는 대대손손 농사를 지어서 블루베리 농장, 뭐 체험 농장 이런 거를 했었던 곳인데 그냥 한순간에 뭐 반토막이 뭐 거의 다 없어졌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 안에서 계속적인 그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종묘 회사로 다시 이제 태어나게 된 거죠. 원래는 저희 부모님들은 그냥 공부하라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흙도 한 번도 안 밟아보고 실내 건축과 나와가지고 바로 인턴 하다가 회사 들어가서 잘 다니고 있었죠. 그래서 한 3년 반 다니다가 저희 때는 또 플로리스트가 되게 인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석사를 플로리스트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 작업실을 하는데 그때가 2003년도 뭐 4년도 때 우리나라에서 꽃꽂이와 플로리스트들이 막 붐이 막 일었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그 경제력을 받침해 줄 정도의 프로젝트들은 안 되다 보니까 저는 거기에서 식물이랑 인테리어를 같이 했죠. 고기리 농장 이어받아야 되는 거는 저희가 딸 셋에 아들 하나라 어차피 줄 거 땅이 있어야 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부모님을 설득을 했죠. 그래서 남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뭐 쉽게를 자리 잡았다고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도 좀 밤새고 계속 자료 찾고 뭐하고 자료 찾고 뭐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디자인했었던 그런 베이스들이 있으니까 그냥 그거를 끊임없이 그냥 우리가 좋아서 그냥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재밌게 오고 있어요. 뭐 오전에 와가지고 이제 교육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식재하러 가기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그 다음에 매장 정리도 하고 뭐 자료 만들고 티타임도 하고 뭐 그렇게 보내고 있죠. 지금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게 사실 보면 그 식물을 실제를 보고 내가 우리 집에 맞는 그 식물을 고를 수 있는 환경이 별로 없잖아요. 그분들이 정원을 잘 완성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조력자? 물론 디자인도 하지만 그래서 그분들을 데리고 이왕이면은 직접 할 수 있게끔을 많이 유도하는 편이기는 해요. 식물을 이제 어떻게 선택하라고 저희가 알려드리냐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하고 그 식물을 놓으려고 하는 공간에서 어떤 무드를 만들고 싶은지 그걸 제일 먼저 물어봐요. 옷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르케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더 심플한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디올이나 이런 걸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약간 조금 공주스러운 면이 있잖아요. 근데 식물도 이제 그런 스타일이 좀 있거든요. 이 화분을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었던 거는 아니고 올리브 나무를 수입을 하고 보니까 화분이 예쁜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저희가 뭐 고기리 농장을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우리가 꼼빼를 가든지 뭐 전시장 갔을 때 이제 식물원 같은 데를 많이 갔어요. 전시장에서 투어 끝나고 나면 그게 이제 뭐 파리 식물원 그다음에 뭐 큐가든 이런 데를 가다 보면 그 안에 있는 작은 샵들이랑 갤러리에 있는 샵을 우리가 구경 가게 되잖아요, 보통. 근데 거기 가서 예쁘다고 찍어 왔었던 화분들이 어느 날 모아놓고 보니까 이 브랜드였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코펜하겐에서 하는 전시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쫓아가서 우리가 이 화분을 좀 수입해도 되겠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가 잘 돼가지고 저희가 독점 수입을 하기로 했죠. 이런 디자인 계열 쪽에 있으면 그냥 박람회 같은 걸 많이 가잖아요. 박람회를 가면 박람회를 간 다음에 쇼윈도를 항상 디스플레이 되어져 있는 거를 그냥 공부하러 이렇게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른 게 일본이나 유럽 이런 데들은 항상 식물이 되게 특이하고 더 예쁘게 생겨져 있는 식물들도 많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거를 계속 우리가 반복을 계속 매종 오브제 갖다가 뭐 이태리 갖다가 이런 걸 반복을 해서 나의 감각이나 이런 거는 뭐 보는 눈은 좋아졌을지 모르지만
완전 원초적인 데를 갔다 와야지 해소되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호주에 있는 식물들이 인도에 있는 것도 있고, 인도에 있는 식물들이 영국에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여기 농장에도 보면 호주에 있는 식물이 지금 여기 와서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던 것들이 그런 식물 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거나 뭐 식물 탐험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원초적인 데를 당연히 갈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 이제 세계사랑 연결이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태리 뭐 프랑스 이런 데도 좋지만 인도 특히 막 아쌈, 다질링, 뭐 닐기리 이런 데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인데 그곳이 되게 인상적이었긴 했어요. 최근에 갔다 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제 식물 판매를 하는 종묘 회사도 하지만 사실 되게 굉장히 작은 정원부터 큰 정원까지를 디자인해가지고 시공하는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정원들은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정원일 수는 있지만 처음에 그거를 생각하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리고 어떤 꽃이 어떤 나무와 어울리는지 그 터치 하나랑 거기에 들어가는 포인트 색이 옐로우를 쓸 건지 뭐 예를 들면은 퍼플을 쓸 건지 화이트를 쓸 건지 이거에 따라서도 되게 디자인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제 그런 데를 갔다 오면 진짜 한 1년치 정도는 그냥 다 싸가지고 올 수 있는, 그냥 쭉쭉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게 생기죠. 저희는 이제 수종을 선택을 할 때 한국에 있는 나무들이나 한국의 기존에 있는 식물들이랑 어떤 게 더 잘 어울려서 요즘 트렌드인 자연주의 정원이나 지속 가능한 정원을 만들 수 있는지 좀 더 우아하고 내 정원에 있을 때 관리가 쉬운 거, 이제 그걸 위주로 선택을 하죠. 식물은 우리가 물을 주면 물을 주는 대로 내가 이렇게 공을 들인 대로 그대로 변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그렇게 잘해줘도 그 또 반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게 이제 식물의 매력인 것 같고요. 아침에는 꽃봉오리였었던 게 저녁에 들어오면 활짝 펴 있다든지, 그리고 너무 안 자라고 있었던 사이즈의 식물이 한 며칠 지나고 났더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게 식물한테 위로를 받는 모습이지 않을까. 저희는 항상 볼 때 여기가 매장에서 제일 들어오는 첫 입구잖아요. 그래서 저기의 부분을 제일 중점적으로 두고 저희는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디스플레이를 바꿔요. 영국의 홍차 애프터눈티를 먹으러 포트널 메이슨이라는 회사를 갔는데 거기도 뭐 1707년부터 하고 있는 식료품 회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릇 구경하고 뭐 차 구경하러 갔는데 분명히 같은 그릇인데 한 3, 4일 차이로 DP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식물을 가지고도 효과를 여러 개 볼 수 있는 걸 저희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위치라든지 화분 사이즈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바꾸죠. 그래서 이제 주로 여기 보이는 첫인상이 제일 중요하니까 거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요즘 희한하게 사진을 찍으러들도 많이들 오시니까 야외에 그 사진 찍기 딱 좋은 데들, 뭐 의자 옆이라든지, 우리가 그냥 뭐 외국에 가서도 그냥 뭐 이런 식물원에 있는 샵 안에 들어가다 보면 그냥 의자에 제일 많이 앉게 되잖아요. 그래서 의자 옆에 항상 식물을 예쁜 거를 두려고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마 대표님은 철학이 되게 많으실 텐데 저는 철학이라는 거는 뭐 딱히 정한 거는 없고요. 그냥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즐겁게 일하는 게 최고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사실 뭐 꿈이나 인생의 계획을 세우라 그러는데 저의 그 인생의 에러일 수도 있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큰 꿈이 있지는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최대한 열심히 하면서 살자,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의 이제 꿈은 저희가 여기 농장 안에 약간 그 티룸 같은 거를 하나 하고 싶기는 해요. 저희가 그 보테니컬 센터라든지 식물원을 가면 외국은 이렇게 조금 파빌리온 같은 식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티타임을 되게 여유 있게 즐길 수도 있고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좀 정리가 되면 약간 그런 시설을 하나 했으면 아주 작게라도 그 프라이빗하게 뭐 진짜 그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의 이제 나쁜 점이자 이제 그건데 그 험한 말을 하던가 험한 말을 하고 오면 이제 내가 속이 안 편하니까 밤에 책을 읽어요. 근데 책을 읽을 때 한 권 읽는 게 아니라 보통 한 4권에서 한 6권을 한 3-4시간, 한 3시간? 4시간 동안에 그냥 집중을 해서 읽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딱 다운이 되면서 오늘 뭐 실수했었다던 건지 아니면 다음 프로젝트에 연관된 거를 자료를 계속 찾아요. 그리고 그냥 끊임없이 계속 생각을 해요. 제가 그냥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해서 사람들이 그냥 생각 없이 저렇게 떠들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차 안에 있을 때든지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우리 현장이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있죠.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나다운 거는 끝까지 타협을 하지 말아야 된다예요. 어떻게 보면 기싸움일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이쪽에 프로젝트를 하면서 내가 원했던 그 색깔이나 컬러의 무드가 있잖아요. 근데 건축주라든지 아니면 건축을 설계하신 분들에서 약간 이렇게 그 오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그거의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절대 타협을 해주면 안 되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 그게 이제 조금 나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